현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의 계약이 2025년 여름까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약 연장이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토트넘 클럽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계약 연장은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손흥민은 팀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따르면 클럽은 적절한 시기에 계약 연장을 논의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시즌 경기를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예기치 않은 소식이 전해져 축구계가 떠들썩했습니다. 토트넘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이 9년 동안 중심에 있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즌의 끝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토트넘 경력의 끝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유니폼의 부재는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많은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6월에 티 애슬레틱즈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2026년까지 머물게 하기 위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달 풋볼 인사이더에서 손흥민이 토트넘과 1년 계약 연장에 동의했다는 보도로 더욱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계약이 2026년 여름까지 연장되어 토트넘이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다음 여름에 높은 이적료로 그를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이 현재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보스만 규칙에 따라 이적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죠. 반대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 클럽은 그가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를 더 높은 이적료로 판매하거나 장기 계약을 맺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직면한 큰 문제는 손흥민이 클럽 수준에서 성공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을 잃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의 경기 스타일뿐만 아니라 득점 기여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35경기에서 17골과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그가 매우 중요한 선수임을 증명했는데요. 그러나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계약 연장에 대한 지나친 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토트넘의 선수이며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러한 지나친 관심에 약간 불편한 기색을 부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토트넘의 대우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모하메드 살라와 같은 선수들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이적한 후 손흥민은 현재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고 이는 그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부각시키고 있죠. 현재 상황은 손흥민의 이적이 팀과 팬들에게 큰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면 선수와 클럽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토트넘 라커룸에는 미스터리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9년 동안 중앙에 걸려있던 손흥민의 7번 유니폼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빛났던 그 자리는 이제 텅 빈 채 남아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 공백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시즌의 끝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10년 가까이 몸담아온 클럽에서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의 이적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언론은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그의 다음 행선지와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축구 이적 세계에서 큰 거래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클럽이 아무리 정보를 감추려고 해도 유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파파라치들은 항상 축구 스타들을 뒤쫓고 있으며 이 특별한 정보를 언론에 빠르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라커룸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한 클럽 직원은 손흥민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유니폼이 그의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저뿐만 아니라 클럽의 모든 사람이 큰 공허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팀 전체와 팬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공통된 감정 쉽게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을 반영하고 있죠.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 감독, 그리고 클럽 회장 모두 그를 붙잡기를 원하지만 손흥민은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아쉽지만 여전히 손흥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더라도 토트넘에서 그가 헌신했던 아름다운 추억은 항상 그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니폼의 부재는 단순한 변화의 신호가 아니라 축구계에서 시간의 가혹함과 피할 수 없는 흐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손흥민에게 이번이 아마도 한 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의 찬란한 경력을 이어갈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시기일 것이죠. 한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24일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임명과 관련된 논란 및 의혹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자료 제공이 불투명하다며 국정원조차도 여기 와서 국회에 보고하는데 왜 협회는 이렇게 많은 비밀을 짙어서 우리가 답답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의 박수현 의원은 오는 의정활동 중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승수 의원도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129건의 자료 요청 중 절반 이상이 미비했다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홍명보 감독의 계약기간 및 급여, 해외 감독 후보자들의 급여 제한 등 기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진종호 의원은 정 회장이 국회에 출석하기 전 휴가 기간 동안 축구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일부 자료가 잘못 제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이 엄격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봉규 회장은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열리는 것이며 협회는 진실되고 합법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켰죠. 이번 청문회에는 정봉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외에도 한국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초는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임명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월부터 7월까지 감독 임명을 위해 강화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임생 감독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가 홍명보 감독을 임명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박주호 전 의원의 비판적인 동영상은 축구계 유명 인사들, 특히 박지성의 지지를 받아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계원 의원은 강화위원회는 회장 포함 최소 7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임생 감독이 정권을 지휘한 것에 대한 합법성의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감독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외 감독 후보들과의 인터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이임생 감독은 혼자서 홍명보 감독을 만난 것이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감독은 홍명보 감독에게 부탁했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그가 한국 축구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정봉규 회장은 이번 과정에서 불공정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 절차가 불법이라면 홍명보 감독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월드컵 예선이 다가오고 있으며 불공정한 점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도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명확해지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강효정 의원은 강화위원회의 후보자 비교에 충분한 기본 자료가 없었다며 4차 회의에서 평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PPT 한 장만 받았을 뿐 예상했던 전체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임생 감독이 여러 위원회에서 직책을 맡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정봉규 회장이 서명한 후 문서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허위 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감독 임명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가 10월 2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감사 결과 이후 대한축구협회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